혹시 요즘 단어가 금방 생각나지 않거나 방 안에 들어가 놓고도 내가 왜 여기에 왔지? 하고 멈춰 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우리의 뇌는 그렇게 서서히 꺼져 버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연구가입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심지어 다시 살아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최근 연구들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74세의 박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퇴직하고 나서부터 기억이 자꾸 흐릿해진다고 걱정하셨습니다. 학생 이름은 줄줄 외우던 내가 요즘은 물건 둔 것도 기억을 못해요. 박 선생님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반짝이는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걸요. 조심스럽게 작은 습관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큰 소리로 읽고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본 풍경을 짧게 메모하는 것.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2달이 지나자 박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약속 장소도 잘 기억나고 사람 이름도 금방 떠올라요.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단한 훈련이나 특별한 약 없이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박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뇌는 자극을 주면 다시 깨어나려 합니다. 오래 잠들어 있었던 근육을 다시 움직이듯 우리의 뇌도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뇌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학습, 적극적인 대화가 뇌를 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성인기의 뇌 가소성과 학습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성인의 뇌 역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시냅스가 강화되고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자극들이 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새로운 길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 조금 다른 선택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신문을 읽고 몇 줄 메모하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는 동안 머릿속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뇌를 깨우는 작은 자극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과 입으로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뇌의 활동 영역이 다릅니다. 소리 내어 읽을 때 청각, 언어, 운동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뇌 전체가 더 깊이 깨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쓰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키보드 대신 종이에 직접 글씨를 써보세요. 짧은 일기, 오늘 있었던 일, 아니면 그날 마음에 들었던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뇌의 운동 피지를 자극하고 기억 회로를 자연스럽게 강화해 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입니다. 매일 걷는 길도 좋지만 가끔은 일부러 골목을 하나 틀어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풍경을 보면 뇌는 주변을 더 주의 깊게 살피고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이처럼 거창한 운동이나 훈련이 아니어도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확실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상 속 다양한 활동이 뇌 신경망의 유연성을 높이고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박 선생님 역시 산책할 때마다 휴대폰 카메라로 풍경을 찍고
짧게 한 줄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걷다가도 이 골목은 예전에 없었는데 하며 새로운 걸 발견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이렇게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뇌는 다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그렇다면 이런 작은 실천들을 어떻게 매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어가 봅시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뇌는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자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 반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박 선생님 역시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몰라도 한 달을 지나니까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머리가 덜 어지럽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뇌를 깨우는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뇌를 위한 하루 3단계 루틴,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아침 10분 소리 내어 읽기. 잠에서 깨어난 뇌는 아직 온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신문 한 꼭지, 좋은 글귀 한 편을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입술을 움직이고 귀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뇌의 언어와 청각 회로가 동시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낮 동안 짧은 메모하기. 오늘 느낀 것, 본 것, 떠오른 생각을 손으로 짧게 써보는 겁니다. 꼭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맑다. 카페에서 들은 노래가 좋았다. 이런 작은 메모가 기억력을 자연스럽게 단련시켜 줍니다. 세 번째, 저녁 산책하며 새로운 길 찾아보기. 저녁 식사 후 가볍게 밖으로 나가세요. 익숙한 길 대신 평소 가보지 않았던 골목길이나 다른 방향으로 가보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은 뇌를 더 깨어있게 하고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아침, 낮, 저녁, 하루 3번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뇌는 하루 종일 부드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화연구센터에서는 소소한 신체 활동과 뇌 활성화 프로그램이 노인성 인지저하 예방에 효과적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조금씩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만든 하루 루틴을 처음엔 며칠만, 그 다음엔 한 달만 조심스럽게 이어가 봅시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아마도 당신은 느낄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쌓여가는 작은 움직임들은 뇌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깨어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만 더 작은 변화를 보탠다면 뇌는 훨씬 더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산책하고 글을 쓰는 것에 익숙해진 뒤 조심스럽게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작은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새순이 올라오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손끝으로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걸 보니까 하루가 훨씬 빨리 지나갔어요. 텃밭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 같지만 사실 뇌 전체를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손을 쓰고 변화를 관찰하고 기억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모두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활동들은 뇌를 새롭게 자극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를 간단히 따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또 하나의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신경가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제를 배우는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다시 말해, 뇌는 익숙한 것만 반복할 때보다 조금 낯선 것을 경험할 때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한 분은 70대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손놀림이 자연스러워지고 생각도 더 맑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평소 마시던 커피 대신 새로운 차를 마셔본다. 마이너스 매일 걷던 공원 대신 새로운 골목을 걸어본다. 마이너스 익숙한 드라마 대신 다큐멘터리를 본다. 이런 작은 다름이 뇌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뇌는 자극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를 다시 설계합니다. 끊임없이 길을 넓히고 연결하고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는 뇌는 몸과 마음까지 함께 젊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뇌는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의 작은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작은 실천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소리 내어 읽고 손으로 짧게 메모하고 조금 다른 길을 걷는 하루하루.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뇌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해갑니다. 박 선생님을 기억하시나요? 신문을 읽고 메모를 시작하며 산책을 즐기던 그분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활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가요. 자꾸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뇌가 깨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습관을 이어가는 사람만이 그 변화를 진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화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소규모 활동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뇌는 갑작스러운 충격보다 부드럽고 지속적인 자극에 더 깊게 반응합니다. 한 번은 70대 중반이 넘은 김 여사님이 하루 10분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1년 넘게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1년이 지나자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덜 떨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환해진 것 같아요. 머릿속이 맑고 기분도 좋아져요. 이렇듯 작은 습관을 매일 쌓는다는 것은 단지 뇌를 젊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를 다시 빛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신문을 한 장 읽고 짧은 메모를 하나 남기고 조금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 그 작은 걸음 하나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작은 습관을 매일매일 이어가 봅시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삶 전체를 더 빛나게 만들어 갑시다. 조금씩 쌓아온 작은 습관들은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책을 들고 산책길에서는 새로운 풍경을 찾고 하루의 끝에는 조용히 오늘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박 선생님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민망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름이 생각나요.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지 머릿속 정보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 따뜻하게 만나고 하루하루를 더 또렷하게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기억력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일상 속 다양한 자극 활동이 단기 기억력뿐만 아니라 장기 기억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길은 매일 쌓아가는 작은 실천 속에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6세의 이 여사님은 3개월 동안 하루 10분 메모하기를 이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던 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늘 들은 이야기, 떠오른 추억,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자연스럽게 손끝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옛날 일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잊은 줄 알았던 기억들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듯 기억은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조용히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깨우는 건
대단한 약이나 복잡한 훈련이 아니라 매일 이어가는 소박한 움직임들입니다. 오늘 읽은 한 줄의 책, 산책길에서 발견한 작은 꽃, 손으로 적어본 오늘의 기억,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조금 더 맑아졌다는 걸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억도, 마음도, 삶 전체도. 기억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전까지 어디에 뒀는지도 몰라서 답답했던 일상은 조금씩 색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졌어요. 예전에는 말하는 게 겁났거든요. 내가 틀린 얘기를 할까봐.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고가 아닙니다. 기억이 선명해진다는 건 다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는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인지 기능이 향상될 때 우울감과 불안감도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기억이 살아나면 마음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이 여사님도 메모를 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기분이 좋아져요. 어제 쓴 메모를 읽으면 그날 하루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이런 작은 행복이 마음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던 한 할아버지가 산책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습관을 들였고 이후로는 매주 가족들에게 찍은 사진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길을 걸었어요. 여기 꽃이 참 예쁘더라고. 가족들과의 대화가 늘어나고 자신감도 서서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뇌가 깨어나면 마음도 함께 열립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또렷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는 것. 그 하루가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삶 전체가 다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을 되찾는 것, 마음을 되찾는 것, 그리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우리는 지금 그 아름다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제 뇌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루 10분 메모하기,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 이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진 후 조심스럽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짧은 여행 계획 세우기였습니다. 이번에는 근처 바닷가로 혼자 다녀오려고요. 가서 뭐 할까 생각하니까 머리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뇌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 새로운 풍경,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 이 모든 것이 뇌 전체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서울대 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새로운 환경 경험은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회로 유연성을 높인다고요. 하지만 꼭 멀리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곳, 1시간 거리의 공원이나 작은 마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새로운 취미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텃밭 가꾸기를 넘어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찍을 때마다 어떤 빛이 좋은지 생각하게 돼요. 그걸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 바로 그것이 뇌를 더욱 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마이너스 오늘은 어떤 길을 걸어볼까? 마이너스 이 꽃은 무슨 꽃일까? 마이너스 이번 주엔 어떤 책을 읽어볼까? 작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 그것이 뇌를 끊임없이 확장시킵니다. 중요한 건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마음. 그게 바로 젊은 뇌를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처럼 작은 움직임을 이어가다 보면 뇌는 더욱 튼튼해지고 마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작은 움직임들을 하나하나 쌓아왔습니다. 아침에 책을 소리 내어 읽고, 산책길에서 다른 골목을 찾아 걷고, 손으로 짧은 메모를 남기고, 이 작은 변화들은 그 자체로도 뇌를 깨우는 힘이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 일상이 될 때 찾아옵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 했습니다. 아, 오늘은 메모를 해야지. 오늘은 꼭 사진을 찍어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생각 안 해도 신문을 읽고 있어요. 산책할 때 자연스럽게 골목을 틀게 돼요. 생활이 변하면 뇌도 변합니다. 서울대학교 행동신경과학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은 뇌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며 인지적 유연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요. 중요한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하루 10분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10분이 모이면 하루를 바꾸고 결국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조그만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길을 열어주는 거죠. 한 분은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니까 머리도 맑아졌어요.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또 다른 분은 매주 새로운 책 한 권을 읽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엔 버거웠지만 1년이 지나자 생각하는 힘이 달라졌어요. 삶을 보는 눈이 깊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작은 변화가 쌓이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뇌도 마음도 삶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일을, 당신의 미래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눈으로 자신의 하루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보내던 하루였는데 지금은 매 순간이 아깝지 않아요. 조금 더 걷고 싶고 조금 더 배우고 싶어요.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아침 10분 소리 내어 읽기.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뇌의 언어와 청각을 동시에 깨우는 시간. 둘째, 낮 동안 짧은 메모 남기기. 느낀 것, 본 것, 생각한 것을 손으로 기록하며 기억 회로를 강화하는 습관. 셋째, 저녁 산책하며 새로운 길 걷기. 익숙한 길 대신 모르는 골목으로 공간 기억을 자극하는 시간. 넷째,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경험하기.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보는 도전. 다섯째, 작은 여행 떠나기. 가까운 곳이라도 좋습니다. 뇌는 새로운 환경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여섯째, 하루 한 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오늘 가장 좋았던 순간은? 내일은 어떤 걸 해보고 싶을까? 이렇게 보면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 평범한 실천들을 매일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뇌신경과 연구팀은 강조합니다. 규칙적이고 일관된 생활 습관이 노화 속도를 늦추고 뇌 건강을 오랫동안 지키는 핵심이다. 즉,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반복이 당신을 다시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어떤 날은 까먹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귀찮아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걸음 쉬었다면 다시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처럼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쌓이는 매일이 당신의 뇌를,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삶을 조금씩 더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루하루 실천하는 데에만 집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조용히 찾아오는 변화의 신호를 당신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박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요. 할 게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거든요. 변화는 항상 처음에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제 읽은 책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면, 산책길에서 어제 지나쳤던 작은 꽃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혹은 가벼운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뇌가, 마음이, 그리고 삶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 신경과학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자기 인식 능력이 향상될 때 생활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높아진다고요. 조그만 기억의 조각들이 하루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고, 조그만 감정의 움직임들이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조금 달라졌구나.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작은 변화라도 자신을 다독이며 인정하는 그 순간 뇌는 또 한 번 힘차게 반응합니다. 조금 전 이 여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떤 걸 하겠다고 다짐해도 금방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뭘 하기로 했는지 자연스럽게 기억나요. 아, 나도 모르게 달라지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삶이 더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분명히 이미 조용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기억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하루가 조금 더 기대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이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조용히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쌓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짧은 메모를 남기고 새로운 길을 걸어보고 익숙한 것 대신 새로운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몸에 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실천들을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박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신경 안 써도 자연스럽게 하루가 채워져요. 읽고, 걷고, 생각하고, 그게 내 일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회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완성됩니다. 서울대학교 행동건강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자발적이고 일관된 생활 루틴이 뇌 기능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도 하루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아침에는 10분 소리 내어 읽기. 마이너스 낮에는 짧은 메모 하나 남기기. 마이너스 저녁에는 산책하며 새로운 길 걷기. 마이너스 주말에는 새로운 작은 도전 하나 추가하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그리고 나를 위해 이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이 여사님은 주 1회 작은 카페를 찾아가 새로운 책 한 권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다 보면 세상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회복의 루틴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삶을 다시 세우는 하루. 매일의 작은 루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뇌를, 마음을, 삶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조용히 다짐해 봅시다.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작은 걸음을 걸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내일을, 또 그 다음을 조금 더 밝게 만들 것임을 믿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이 또렷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조금 더 기대되는 순간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루하루 살아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번 주엔 이런 걸 해볼까? 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이번 주엔 공원 한 바퀴 더 걷기. 마이너스 친구에게 먼저 전화 걸어보기. 마이너스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시작하기. 이렇게 아주 작고 소박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이 자존감 회복과 뇌 보상 시스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즉, 성공했다는 작은 기쁨이 뇌를 다시 활발하게 만들고 삶을 더 밝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이 여사님도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일 아침 창밖 풍경 사진을 한 장 찍어야지. 처음에는 잊을까봐 알람을 맞췄지만 며칠 지나자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 여사님은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오늘도 해냈네. 나는 나를 잊지 않았네. 그 작은 축하가 쌓이자 이 여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삶은 그렇게 작고 조용한 승리들로 조금씩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하나의 작은 목표를 세워봅시다. 마이너스 오늘은 10분 더 걸어보기. 마이너스 오늘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 건네보기. 마이너스 오늘은 좋은 문장 한 줄 적어보기.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뤘다면 크게 축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켰다. 이렇게 마음속에 속삭여 주세요. 그 작은 속삭임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환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책을 읽는 것, 낯선 길을 걸어보는 것, 짧은 메모를 남기는 것. 처음엔 서툴고 낯설었지만 조금씩 우리 안에 변화를 쌓아왔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삶이 다시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 꿈꿀 수 있구나. 박 선생님도, 이 여사님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직접 걸어온 이 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던 시간, 포기하고 싶던 날에도 조용히 펜을 들었던 용기.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더 빛날 것이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함께 걷는 발자국 하나를 남겨주세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다시 빛날 것입니다.